2문제 냈습니다. 작년에. 기분 매우 나빠가지고 한 5문제 냈으면 좋겠어요. 다 맞춰버리게. 그래서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맞춥니다. 자, 그럼 외국인의 정의부터 기억하는데, 외국인의 정의는 우리 교재 375쪽이 있어요. 375쪽으로 잠깐 돌아갔다 옵니다. 맨 앞에 용어의 정의 부분에 있어요. 외국인의 정의 찾았습니까? 자, 그럼 외국인에 대한 규제인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요,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375쪽에 그 박스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외국인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375쪽에 맨 위에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이제 박스 처리되어 있는데,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에는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면서요.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영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시민권입니다. 어감상으로는 영주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승준이가 시민권을 취득한 겁니다. 영주권 취득자는 제외 국민이에요. 여전히 외국인 아닙니다. 제외 국민이에요. 영주권 취득자는.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두 번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라는 얘기죠. 또는 단체 포함됩니다. 외국 단체 다 포함이에요. 포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주의해야 되는데, 내국 법인일지라도 사원, 구성원, 임원 이들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 등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 법인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됐는데 임원이 10명이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몇 명서부터 외국인이면 외국인 취급한다는 얘기야? 5명이에요. 6명이 아니에요. 5명부터입니다. 2분의 1 이상이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이나 외국 법인이 의결권이나 자본금이에요. 의결권이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단체, 당연히 외국인 취급합니다. 그러면 의결권이나 자본금은요, 이거는 주식수로 이해하세요. 주식수. 그럼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2분의 1을 기억해야 되는데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아시죠? 특정 기업체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뭐 굴지의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50%를 갖고 있잖아요. 50%를 갖고 있다면 이 삼성전자 국내 부동산, 토지건물, 분양권, 입주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돼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만약에 외국인이 5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처럼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삼성전자 주식 50%, 그럼 2분의 1 기억되겠죠?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국 정부, 외국인 등으로 취급하고요. 국제기구 있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WHO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외국인 취급한다. 외국인의 정의 꼭 물어봅니다. 이걸 33회 때 한 문제로 물어봤어요. 한 문제로. 그래서 한 문제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지문 하나는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2분의 1을 특히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외국인 등의 정의 여기까지 받고 이제 뒤로 다시 갑니다. 뒤로 다시 가서 418쪽으로 돌아왔어요. 418쪽에 그러면 특례법의 적용 범위라고 지금 돼 있죠. 그 부분을 먼저 보는데, 그럼 외국인에게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외국인에 대한 규제인데 외국인이 언제 신고하고 언제 허가 의무가 발생되냐 이 문제인데, 이건 이제 감을 잡는데, 외국인이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신고 의무가 있고요. 허가 대상 토지가 있거든요. 외국인은 일정 지역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토지에 대한 뭐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할 때요.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그래서 거기 특례법 적용 범위 있죠. 거기에 첫 줄에 소유권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란 말에 동그라미 확 쳐놓으세요. 그러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주택임대차는 제외지만
토지에 대한 임대차라든가 지상권 계약을 한다든가 저당권 계약을 합니다. 이건 신고나 허가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유권 취득할 때만. 그러니까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 대상이에요. 소유권이.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감 잡고요. 자, 이제 다시 1번으로 가서 상호주의란 말이 있죠. 지금 418쪽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상호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상호주의는 뭐냐? 받은 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본 법이 일본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을 제한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본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상호주의라 한다. 이걸 상호주의라 해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 국토를 관장하는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의 국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한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국장의 밑줄, 제한할 수 있다의 밑줄. 상호주의.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서부터 끝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한할 수 있다 밑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제한하더라도 이놈이 굉장히 무서운 힘센 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국민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힘센 놈한텐 봐주고 약한 놈한텐 적용하려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럼 미국인들한테는 봐줘야 되겠죠? 미국 내 부동산 취득을 우리나라 사람에 제한한다. 우리는 그들의 국민을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국제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상호주의는. 그래서 이번에 상호주의가 발동됐잖아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적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대사를 그쪽 국가가 초치를 했거든. 불러갖고 혼낸 거야. 그게 초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그쪽 나라 대사 불러가지고 초치했다고 그랬죠? 초치가 바로 속된 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만하죠. 혼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외교 관행상.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 법상 신고나 허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신고 의무가 발생되는데 관할은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한 계약을 했다. 그럼 이게 계약 취득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계약의 종류가 소유권이 규제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증여가 있죠. 이게 소유권 취득 계약이잖아요. 근데 매매가 싹 빠졌죠? 빠지고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했다. 그럼 이때는 계약 체결일 밑줄을 쫙 긋고 60일 밑줄 긋고 그래서 외국인 등이 국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일 밑줄 60일 밑줄 그 다음 마지막에 교환 증여란 말 있죠. 여기서 계약이라 하면 교환이나 증여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면 왜 매매는 빠졌느냐? 자, 보세요. 승준이가 스티브 유라고 해야 되나? 승준이가 국내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합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왜요?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매매가 빠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근데 만약에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어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라? 60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대상 계약은 제외예요. 그래서 교환이나 증여로 치겠다? 그러면 6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계약 체결일부터. 안 했잖아요? 3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거 과태료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원인이에요. 그럼 이제 419쪽으로 하는데 계약이 아닌 원인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없는 사유들 있죠. 법률의 규정은 물권없는 사유가 상속 판결 경매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거나 경매로 취득했거나 판결을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환매권의 행사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다 밑줄이에요 지금. 법인의 합병. 합병은 포괄 승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속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중축, 재축, 개축이 있어요.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증축함으로써, 재축함으로써 취득했다. 그럼 이게 계약 외 원인인데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잖아 외국인이. 그러면 취득한 날이에요. 취득한 날 밑줄 긋고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해야 돼요. 6개월에 밑줄 긋고. 거기 법조문이 실려 있죠. 그래서 계약 외 원인 감 잡으세요.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축, 중축, 재축, 개축 등이 있어요. 그래서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한 날이죠. 몇 개월?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해야 되고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좀 싸요. 기간이 기니까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보이 신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이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이고자 한다면 계속보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에 밑줄 쫙 긋고 몇 개월?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하셔야 됩니다. 계속보이 신고하셔야 돼요. 안 하면 6개월짜리 위반이니까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면요, 외국인의 신고 의무는 숫자 몇 과치납니까? 6과치네요. 다 6개월인데 오직 계약원인만 몇 개월? 며칠? 60일이에요. 계약원인만 60일이에요. 60일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얼마? 300. 그 다음에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만 원이요. 이거 얼마 안 되죠 내용이. 꼼꼼히 챙길 겁니다. 문제를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추접스럽게 냅니다. 장난을 심하게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 그게 딱 맞춰서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육자와천하다. 계약원인만 오직 60일이에요. 이때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0일 내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의무였고 이제 허가 의무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일정 지역을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는데 허가 대상 토지가 있어요. 그럼 허가 대상 토지는 한 장을 싹 넘기면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의 관할은 물론 신고관청이 되고 있죠.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자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허가 대상 토지 네 군데를 암기하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들어갑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밑줄 쫙. 그리고 군자의 동그라미. 섬지역이 묶일 수 있거든요. 국방상 요충지로서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에 고시한 지역으로 섬지역이 묶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 독도 다 묶여 있습니다. 이거. 다 묶여 있어요. 이게 허가 대상 지역으로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보호법이 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재 밑줄 긋고 여기 보호구역에 밑줄 긋고 이렇게. 그리고 문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그럼 외국인은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있어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밑줄 긋고요. 생자의 동그라미. 그럼 가까운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소래습지가 있죠. 다음에 여의도 밤섬 아세요? 여의도 밤섬 거기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죠. 또 창녕 우포늪지라고 들어봤죠? 창녕 우포늪지 거기도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이 바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죠. 그래서 야자에 동그라미 치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밑줄 쫙. 그럼 지리산자락이라든가 백두대간 지역 이런 데들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지역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군데 지역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상송보호구역이에요. 아니죠? 맞죠? 군문생야로 암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군사문화는 야생이다예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군문생야. 그러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지거든요.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통사찰 대지는 규제를 더 심하게 해요.
네, 헷갈릴까 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군문생야로 깔끔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요 지역을 외국인 취득할 때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다. 그럼 계약 무효입니다. 계약 무효고요. 형사처벌. 그러니까 무허가 계약의 흐름이 벌칙이라고 있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무효고. 형사처벌도 꼭 기억해야 돼요. 형사처벌 2-2. 2년에 2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것도 밑줄 쫙 꺼놓고 2-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 며칠 내줘야 되느냐? 15일. 처리기한이라고 그 위에 있죠? 첫 줄에 있죠? 며칠? 15일. 15일 허가 불허가 처분 15일에 동그라미 확 치시고. 근데요, 이거는 허가의 기속성이 있어요.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럼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허가 기속성 규정을 왜 두고 있냐면요,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면서요. 근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외국인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너네 왜 우리한테 차별하는데? 봐라. 지정 목적 달성에 주장을 허가를 해주게 돼 있다, 이거. 오리발 확 내밀라. 그래서 허가의 기속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 기속성 규정이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세요. 그래서 허가 불허가 처분 며칠 내주라고요? 15일. 그 다음에 무허가 이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다. 계약은 무효. 2년에 2천.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신고 허가 의무가 주 타겟이 바로 이건데, 근데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승준이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어. 국내 부동산을 신고 안 해버렸어요. 증여는 계약이니까 60일 해야 돼요. 안 했어. 그러면 300만 원가 들어오거든요. 취득은 한다 못 한다? 안 했더라도 신고 안 했더라도 취득은 한다. 근데 허가 대상 지역 보세요. 여기는 계약 이거 허가 안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죠. 그럼 취득 못 해요. 근데 이쪽 지역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취득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맞죠? 있으나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요, 부동산 중개 시장은 외국인한테 전면 다 개방돼 있어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개 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습니다. 전혀 차별이 없어요. 외국인과 차별이 없고. 이게 토지,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취득에 대해서만 요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규제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도 전면 개방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매번 출제하니까 꼭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이해해 두세요. 그냥. 그럼 외국인은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취득원 인사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만 내면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원칙적으로 신고서만 내면 한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약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약간 틀린데, 외국인은요, 신고 들어가든 허가 신청 들어가든 무조건 서류 첨부하게 돼 있어요. 취득원 인사를 첨부하는데,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판결하면 판결서, 그다음에 경매라면 경락결정서, 이거 다 첨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사전 허가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합의서에 밑줄 쫙. 거기 지금 그 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이응 그렇게 돼 있죠. 박스 안에 421쪽에 이응 찾았어요? 합의서라고 그랬죠? 합의서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신고 확인증은 즉시 발급합니다. 즉시예요. 즉시 발급하게 돼 있고, 허가증은 15일내 발급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증은, 신고증은 거기 3번 양괄호 3번이 있는데 즉시 발급을 하게 돼 있고, 허가증은 15일내 발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인데, 신고 허가 내용 제출이란 말 있죠.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 신고관청이 외국인한테 신고나 허가증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가. 그러니까 분기마다 갑니다.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1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주면, 시도지사가 이걸 쭉 지출을 받았잖아요. 외국인의 취득신고 허가 내용을 받으면 이걸 쫙 모아가지고 다시 한 달이에요. 다시 한 달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장은 신고관청이 맞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자기 상급기관에 시도의사가 없죠. 없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분기 끝난 날로부터 1월 내.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1월을 기억하는데 외국인의 취득신고 허가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마다 간다. 그럼 분기 끝난 날부터 1월이죠. 그 다음에 다시 시도의사를 모아갖고 1월 내 국장한테 제출하는데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한테 제출한다. 숫자 기억해 주시고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서로 하는 거 가능하고요. 대리인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은 일단은 그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인의 위임장과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이라는 것은 여권 사본을 얘기하겠죠? 그걸로 이제 내국인이 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외국인의 취득신고 허가 제도였습니다. 매년 출제하니까 반드시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